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2025년 중동의 밤하늘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흘간 15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무기는 바로 신형 고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즈카셈이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 이스라엘의 방어 실패, 그리고 국제사회가 숨죽인 이 72시간의 전쟁,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이란의 보복 공습, 무엇이 일어났나? 2025년 6월 13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5차례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합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바트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직접 타격을 받았고, 주택 밀집 지역까지 공격당하면서 민간인 13명 사망, 280명 부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총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은 100기에서 150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주요 군사 및 민간 인프라에 명중했습니다. 2부 주목받는 미사일 하즈카셈의 정체. 이번 공습의 핵심 전력으로 언급된 미사일이 바로 하즈카셈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 미사일이 이번 작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즈카셈은 사거리 1200km, 속도 대기권 재진입 시 마 12, 목표 타격 시 마 5, 탄두 무게 500kg, 무게 7톤, 길이 11m, 고체 연료 기반 기동성 탄두 전자전 대응 항법 시스템 탑재. 이름은 2020년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3부 이 미사일이 위험한 이유. 이 미사일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란은 하즈카셈 미사일이 다음 방공체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국이 배치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엇 시스템 등 특히 기동성 탄두와 전자전 방어 기능이 특징인데, 이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궤도를 변경할 수 있고 GPS 교란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란 중부에서 발사할 경우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부 실제 피해, 방공망의 균열. 이스라엘군은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7곳이 직접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총리실의 발표입니다. 특히 텔아비브 도심과 바트얌 주택가, 그리고 전략 거점인 예루살렘 외곽까지 피격되면서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IDF는 방공망으로 대부분 요격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선 일부 미사일은 전혀 대응 없이 떨어졌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부 이스라엘 측 반박, 그 미사일은 신형 아니다. 이란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IDF 대변인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미 2024년 4월, 10월에 사용된 기종과 유사하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설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동성 탄두도 실제론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하즈카셈이 과장된 기술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방어 실패의 지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6부 이란의 기술 자존심 왜 공개했나? 하즈카셈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란에겐 정치적 메시지이며 국가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 자력으로 만든 미사일, 사망한 영웅 솔레이마니의 이름을 건 상징, 국제사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또한 미사일 공개 시점도 정교했습니다. 5월 4일 하즈카셈 개량형 카셈 바시르를 TV로 공개한 데 이어 6월엔 직접 실전에 투입하며 성능을 과시한 것입니다. 7부 이란 vs 이스라엘 갈등의 배경. 그렇다면 왜 이란은 지금 이 타이밍에 공습을 감행했을까요? 배경에는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내 공습에서 이란 장성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선 보복하지 않으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 정치적으로 강경파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하즈카셈 미사일은 그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8부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 사용설 논란. 공습 이후 일부 전문가는 파타-1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란이 2023년 발표한 미사일로 마 13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IDF는 이 설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 위성 데이터나 파편 분석에서 파타-1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즈카셈과 파타-1을 혼동하거나 이란이 일부 성능을 시험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9부
국제사회 반응, 중동 전면전 우려.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은 모두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운용부대를 긴급 재배치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부 이스라엘 내부의 충격과 분열. 이스라엘 내부에선 지금 충격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무적이 아니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국민들은 연이어 터지는 공습 사이렌에 지쳐가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이란의 공습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방공망의 빈틈은 누구 책임인가? 가자 지구에 집중한 결과 더 큰 위협을 놓친 것 아닌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하즈 카셈의 등장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처음으로 자국 본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중동 내 다른 국가들 사우디, UAE 등도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가자보다 이란이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부 결론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다. 하즈 카셈은 단지 하나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이 외교 대신 무력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믿어온 방공 체계의 허점을 찌르는 전략적 경고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미사일 대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 정보, 정치, 심리전의 총체적 전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중동의 시나리오, 그리고 하즈 카셈의 다음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12부 미국의 딜레마, 중동 개입의 귀환. 하즈 카셈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외교 전략도 심각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로 군사적 부담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자 미국은 중동의 사드와 패트리엇을 긴급 배치하며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정 개입이 장기 파병과 대규모 군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에서 발을 뺄 수 없게 된 미국은 이란 핵 문제,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 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 등 수많은 전선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란 한 발이 미국의 지정학 판도 전체를 흔든 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하즈 카셈 미사일의 실전 배치, 그 파괴력과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에, 더 나아가 국제 질서의 균열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등 세계 분쟁 지역의 핵심 이슈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